기적의 손길. 의료전문전공과 2회 이경화 부회장. 나는 6세 때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실명하게 되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란 의학적으로 피부 점막암 증후군으로 부르며 매년 약 100만 명당 1명이 발생하는 희귀 난치병이다. 대부분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6세 생일에 떡을 해준다고 좋아하며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던 나는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다. 부모님께서는 심리나 떨어진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먹였지만 나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입과 눈의 점막이 헐고 들러붙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는 물로 입술을 적셔주고 꿀을 사서 먹였다. 나는 노란 물을 토해내며 앓다가 차츰 회복되었다. 그런데 병을 앓고 난 후로 나는 눈이 빨개졌고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너무 늦게 왔다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다. 부모님은 그 말이 가슴에 한이 되어서 울고 나도 울보가 되어 울었다. 6세 생일을 즈음하여 실명을 하게 된 후로 부모님은 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다. 가끔씩 그때를 이야기하며 가슴 아파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부모님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난다. 시각장애인이 된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늦게 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에서 점자를 배워 중고등학교까지 공부한 나는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고등학교에서 3년간 의료 교육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을 받는다. 안마를 하다 보니 인체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내 눈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강남 성모병원을 찾아갔다. 나를 담당했던 교수님은 검사 결과 각막 이식을 해보자고 했다. 눈의 점막이 모두 손상된 나는 입에서 점막을 떼어 눈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작했다. 각막을 이식하기 전에 각막이 잘 붙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의료전문전공과에 입학해 학업과 치료를 병행했다.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의료전문전공과 졸업을 앞둔 나는 다시 진로를 고민해야 했다. 3년을 공부하는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병이 호전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약 3,600시간의 노력이 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재학 중 서울맹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김태용 선생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일이 있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은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 움직일 수 없었다. 안마와 치매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음악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내가 선생님의 치료를 맡게 되었다. 매일매일 수업을 마치고 1시간씩 안마와 침으로 선생님을 치료했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봤지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처음이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좋다는 치료는 다 해본 터라 동양의학의 신비로움과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중풍을 치료하는 임상에 따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성을 다해 안마하고 침을 놓았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 14년에 지압하고 침을 놓아 기를 돌렸고 보법과 사법을 적절히 활용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팔과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고 쥐어지지 않던 주먹이 조금씩 쥐어졌다. 놀라운 일이었다. 안마와 침 치료를 꾸준히 한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은 다시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점자책을 보며 피아노를 치며 학생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 학교 기숙사의 난방 연료인 석유를 대주던 분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일이 있었다. 그분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던 분인데
성격은 여장부 같고 몸집이 커서 체위를 바꾸거나 일으켜 앉히거나 할 때는 남편과 아들이 매달려 진땀을 흘려야 했다.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활동하던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있게 되니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되었다. 남편분과 서울 맹학교의 인연으로 나를 소개받아 안마와 침 치료를 받게 되었다. 안마와 침으로 막혀있는 기를 돌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뇌를 자극해 약해진 신경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그 환자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다. 어눌했던 발음이 명확해지고 굳어졌던 몸이 풀리면서 힘이 생기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마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졸업을 앞둔 나는 강동구 성내동에 정성 지압 침술원이라는 지압원을 열게 되었다. 지압원 이름에 정성을 넣은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면서 손의 감각을 발달시켜 어떤 아픔이라도 따뜻한 손길과 의학적 판단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어루만지고 침을 넣어 기를 소통시킴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치료하려는 마음에서 정성 지압 침술원이라고 했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들은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6년 동안의 공부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수업은 인체에 대한 해부적, 생리적, 병리적 기능과 이상에 대해 공부하고 진단과 치료, 안마, 침, 전기치료, 운동법, 각종 수기요법을 배우고 익히며 임상실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임상실습실에서 쉽게 이루어지던 침치료가 개인 치료실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 의료술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안마를 받는 것에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지만 침을 맞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졌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혹시라도 침을 잘못 놓아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고 침을 놓아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걷기가 힘들다고 찾아왔다. 발목을 살펴보니 넘어지면서 인대가 늘어났고 약을 먹고 치료는 했으나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발을 계속 쓰다 보니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유연을 한 다음 침 한 방울 놔주고 아프면 다시 오라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서부터 지하원에 손님이 많이 찾아왔다. 허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 3일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사람 등 나중에 알고 보니 발목 치료를 받고 갔던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안마와 침 한 방을 맞고 나았다고 소문을 냈고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지하번으로 보냈던 것이다. 손님들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지하번에서 일하던 분이 고기를 사러 갔다가 그 아주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는 정육점을 하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덕택으로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침을 놓는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나는 열심히 치료에 임할 수 있었다. 의료 전문 전공과에서 공부한 3년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하고 평온한 삶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날들이었다고 기억된다. 그러던 중 나는 인공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눈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드디어 인공각막을 이식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삼성병원을 오가며 4차례의 수술을 받았었다.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시작된 눈 치료의 마지막 코스를 밟아야 했다. 지하본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었다. 지하본을 맡길 사람을 찾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수술 날짜까지 시간도 없었다. 내 눈 수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도 치료를 하는 분이라 예약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미룰 수가 없었다. 나를 믿고 찾아준 환자들과 내 소중한 치아본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냈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수술의 통증이 잦아들면서 눈은 형광등을 켠 것처럼 밝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났다.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다. 5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내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그 후 오랫동안 힘겨운 날들을 보냈고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안마와 침이었다.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계속되면서 내 눈의 주직이 녹아내렸고 결국 인공각막은 떨어져 나갔다. 다음번에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 나는 지금도 안마와 침을 사랑하고 나를 찾는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한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성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식을 어루만지던 사랑 가득한 손길과 안마사의 정성스러운 손길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마법을 가진 기적의 손길이다.